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체 3강의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뭐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요. 네. 지금 발전 단가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금액이 낮은 게 원전이고, 네. 그 다음에 석탄이고, 네. 그 다음 위에가 LN 그렇게 돼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위에가 높은 게 재생에너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렇게 되는 요인에는 전혀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원전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에 비해서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싸게, 이런 거에 비해서 싸게 설치가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상화돼서 가격 책정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가 준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준비되고 있는 건지 질문하고 그게 가능성이 얼마큼 보이는지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 단가에도 특히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비용이라든가 핵발전소를 폐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쟁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발전소의 폐로 비용이 그런데요. 과거에 한 3천억 수준이던 그 폐로 비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금 5천억, 7천억까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발전소마다 용량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고리 1호기와 3배 정도 큰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폐로 비용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이런 비용들이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부 다 그렇게들 예측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생산을 많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지금 있었고요. 해외의 경우는 이게 이미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재생에너지가 싼 것으로, 반면 이제 과거에 싸다고 했었던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이렇게 좀 책정이 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전기요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각각의 발전소들이 과연 제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석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의 경우에는 많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미세먼지 발생 비용이라든가 온실가스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동안 나왔던 뭐 탄소세를 부과한다거나 환경 부담금 같은 것을 더 넣어서 사실은 제대로 그 비용을 책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현재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되려면은 결국은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전기를 일방적으로 공급을 받는 소비자인데 그 발전 원료에 따라서 다 뭐 이렇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값싼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소비자여도 그 발전 연료에 따라서 선택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외의 경우에는 나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같은 재생 에너지로만 전기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금제가 책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나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국내의 경우에도 현재 요금 체계는 단일 요금 체계입니다. 즉 내가 주택용 전기를 쓴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앞서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그 요금표를 그대로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금표를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사회적인 요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전기요금의 그 요금표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전체 가격이
싸냐 비싸냐, 내가 한 달에 요금을 얼마를 내느냐가 지금의 현재 논의 수준인 거죠. 따라서 내가 쓴 전기가 과연 얼마만큼 친환경적이고 얼마만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를 사실은 정보를 더 공급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전기는 제일 많이 전력을 생산하는 게 석탄이고, 그 다음이 LNG고, 그 다음이 이제 핵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알려주면서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회적 논의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 재생에너지에서 전력이 생산된 금액이 네. 이제 판매되는 그 금액인데 이제 그게 S&P라고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작년보다 그리고 재작년보다 요즘에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또 정확히 뭔지, 그리고 네. 또 앞으로의 미래 그 S&P 가격은 어떻게 될지. 네. 예. 예. 앞서 강의를 보시게 되면 S&P 가격을 설명했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은 가장 싼 발전원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전력 수요가 예전처럼 급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 안 되고요. 또 요즘 신규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발전소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발전소는 이만큼 있는데 가장 싼 발전소부터 키게 되니까 당연히 비싼 발전소는 키지 않겠죠. 그러니까 S&P 가격이 과거의 전례 없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를 많이 쓰고 또 그거에 비해서 발전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일 윗단에 있는 가장 비싼 발전소까지도 켰던 거죠. 그러니까 S&P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요 시간대에 가장 비싼 S&P 가격에 따라서 전기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하시는 분들은 S&P 가격이 비싸니까 요금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내가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그 태양광만큼의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 책정 시스템들이 S&P 가격이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는 1kWh를 생산하는 거는 1년 전, 2년 전과 동일하지만 요금은 훨씬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현재 이 S&P 가격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 요금이 싼 이유가 이제 세금과 그 부담금이 적어서 네. 다른 나라보다 이제 요금 그 가격이 적은데 그 전기 요금이 어쨌든 오르려면 그 세금과 부담금이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 저희 나라만 왜 낮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담금이 좀 오르려면 그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한전에서 어느 정도 좀 자체적으로 이걸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뒤에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한전은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발전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워낙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누적되어 온 적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한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냐? 앞서서 전기요금 책정 원칙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정부에서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부는 왜 이걸 안 올리려고 하는 거냐? 물가 요인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물가는 동네에서 뭐 조그만한 뭐 라면이니 또는 뭐 배추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를 느끼지만 물가 당국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 요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막 이 언론이나 인터넷상에서 막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는 순간에도 올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수돗물하고 생수가 있는데 생수가 더 싼 상황.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두부가 더 싼 상황.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스와 석탄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가 더 싼 거죠, 지금.
그런 이제 역전 현상들이 최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실제 들어가는 연료비를 그대로 반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좀 뭐 지금까지는 좋은 일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계에서 전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산업 동력을 이렇게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공짜 점심은 없다. 나는 지금 전기요금을 조금 내서 좋을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 돈을 내야 됩니다. 과거에 한전이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세금으로 이걸 메웠던 예가 있거든요. 예, 결국 누군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지 않으면 누군가 내는 거, 그걸 결국은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내가 내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조삼모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가 당국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정책 관리 능력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억제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거지, 전체적으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전부 다 같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한정된 자원인데 이거를 펑펑 쓰게 되는 굉장히 왜곡된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새 우리나라 RPS 제도를 쓰고 있잖아요. 잘 안 들렸어요. RPS, 예. 의무공급자 제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진흥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계속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대로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죽이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뭐 어떻게 바꾸던지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예. 앞서서 강의에서는 짧게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RPS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각 발전 사업자들에게 너희가 생산하는 전기 중에 몇 프로는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라. 사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 상황을 보면은 이 의무 할당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 이 문제가 사실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자, 10%를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10%보다 더 많은 발전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무 할당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걸 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하다 보니 과거보다 훨씬 더 수익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겠죠. 즉 지금은 정부에서 의무 할당해 준 그 양만큼만 늘고 있는 건데 이 양 자체를 확 늘려버리는 방법. 그러면은 과거 처음에 RPS 제도를 도입했을 때처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운 제도를 가는 겁니다. 즉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 그래서 다른 발전원과의 차익을 지원했던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RPS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의무 할당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체계 자체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이제 조만간 오고 있다. 이런 좀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지금 RPS 제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유럽 쪽은 FIT 제도가 많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RPS 제도가 정말 우리나라랑 어느 나라가 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미국의 몇 개 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 게요. 지금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시민들의 수용성은 상당히 좋아진 편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하는 곳이 많아요. 네네. 또 특히 나대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개통 연결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전이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또 이제 그 이현석 정 대표님께서 정의당에서 계시니까 네네. 당들은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예, 있는지 예.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재 RPS 제도는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한국에 들고 온 겁니다. 주마다 약간씩 지원 정책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통 연계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발전기를 아무리 설치해도 전기를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 대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전에서는 이것을 좀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사실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너무나 많은 그 생각과 공을 좀 들인 거 아니겠느냐. 연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사실 정책의 사각지대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실제로 개통에 연계를 하려면은 작은 용량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그냥 전봇대에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도 이제 큰 용량의 발전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을 새로 깔거나 해외의 경우에는 아예 승합을 해서 이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랬을 때는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송전탑 갈등이 한국에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논의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많은 태양광, 많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좋다라는 것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한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한전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조직적인 체계와 내용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서 옮기는 것에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다 해봤자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전국에 몇만 군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직이라든가 지금까지의 한전의 체계, 뭐 여러 가지 정책 체계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죠. 이걸 또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들도 이후에 정치권과 그리고 정부가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거는 당들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거나요? 물론 공유는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그게 사회적 쟁점으로까지 부각이 되지 않은 거고요.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당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으니 국회 산업위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걸로 전체 내용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